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프로세싱에서 이미지 디스플레이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프로세싱에서는 단 몇 개의 함수만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화면에 표시하고 또 편집할 수 있으므로 이미지와 관련된 기능들은 기타 프로그래밍 언어에 비해 굉장히 수월합니다. 저번 강의는 텍스트 디스플레이 하기, 그리고 정렬하기, 폰트 변경하기, TTF, VLW 등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번 시간의 이미지 디스플레이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텍스트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pFont,와 같은 pFont 클래스를 이용했었는데요. 이미지는 pImage라는 클래스를 사용을 합니다. img라는 객체를 선언을 하고 셋업 함수에서 loadImag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로딩한 후에 미리 선언했던 img라는 객체에 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image 함수를 이용해서 화면에 디스플레이 할 수 있습니다. 기본 형식은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그 전에 미리 준비할 게 있는데요. 프로세싱 파일을 먼저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화면에 표시하거나 디스플레이 하기를 원하는 또는 수정을 원하는 이미지를 데이터라는 폴더에 저장을 해야 됩니다. 이 두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프로세싱 파일을 저장을 해야 됩니다.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클릭을 하고 이미지 테스트 1이라는 명으로 저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도큐먼트 또는 문서에서 프로세싱 이미지 테스트 1이라는 폴더가 생기고 프로세싱 소스 코드 파일이 생겨 있습니다. 새 폴더를 만들고 데이터라고 지정해 둡니다. 우리가 실습을 위해서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 이미지 파일을 몇 개 다운로딩 하겠습니다. pixabay.com이라는 홈페이지를 이용할 거고요. 문을 검색을 해서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이미지 하나를 받아 보겠습니다. 자, 프리 다운로드를 클릭을 하고 다시 다운로드를 클릭을 하고 저장을 해줍니다. 자, 다운로딩 된 폴더로 돌아가서 이 파일을 이름을 변경하겠습니다. 이미지를 데이터 폴더에 저장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 파일을 이 데이터 폴더로 가지고 오거나 또는 이미지를 프로세싱의 에디터 창에 끌어놓기를 하면 자동으로 데이터 폴더에 저장이 됩니다. 만약에 데이터라는 폴더를 만들어 놓지 않고 이미지를 끌어와도 자동으로 데이터 폴더가 생성되고 거기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앞서 설명드렸던 이미지를 디스플레이 하기 위한 3단계를 차근차근히 작성하겠습니다. pImage라는 클래스를 이용할 거고요. img라는 객체를 선언하겠습니다. 그리고 셋업 함수에서 디스플레이 할 사이즈 창을 만들어 주고요. img라는 객체 변수에 load image를 하고 우리가 저장했던 mun.jpg 파일을 로딩합니다. imag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오는 인자는 이미지가 로딩된 객체, 이미지가 디스플레이 될 위치를 작성해 주면 됩니다. 자,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로드 다음에 이미지에서 i는 대문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미지가 표현되었는데요. 이 이미지의 모든 부분이 디스플레이 된 것이 아니라 일부만 디스플레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으로 변경한 이미지는 속성을 보면 1920, 1085 풀 HD 이상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로 600, 세로 400의 창에서는 일부분의 이미지만 표현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느냐? 두 개의 인자를 추가하면 됩니다. 가로 너비와 세로 높이를 지정해 주고 디스플레이 하면 600x 400의 창에 맞는 이미지가 디스플레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함수는 로드 이미지를 이용해서 저장한 이미지의 객체를 적어주고 디스플레이 하기 원하는 위치의 좌측 상단의 위치를 작성하면 됩니다. 또한 너비와 높이 정보를 이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미지에는 필드와 여러 가지의 메서드가 있는데요. 이 필드는 변수로, 메서드는 함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순 변수와 단순 함수와의 차이점은 객체명 연산자를 결합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프로그래밍 해보면서 필드와 메서드의 기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 객체의 위드스를 200,200인 위치에 표현을 하고 이 이미지의 높이 정보를 하이트를 200,250인 위치에 표시하겠습니다. 이 원본 이미지의 너비는 1920 픽셀이고 높이는 1085 픽셀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이미지의 확장자는 GIF, JPG, TGA, PNG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다른 메서드를 사용해 볼 건데요. 앞서 살펴봤던 메서드 중에서 리사이즈 등의 메서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리사이즈는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 크기를 재조정할 수 있는 메서드고요. get은 해당 부분의 색깔을 가져올 수 있는 메서드입니다. 필터는 여러 옵션을 사용을 해서 이미지의 색상을 변경할 수 있는 함수고요. save는 저장을 위한 함수입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의 색깔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략 300에서 400 사이 정도에서 200이 채 안 되는 위치가 되겠네요. 자, 먼저 점을 찍어 보겠습니다. 포인트 350, 180. 하지만 이 점은 육안으로 관측하기 힘든 아주 작은 점이 되겠는데요. 이 점을 키워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찍힌 점은 이 골대 위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위로 이동시키겠습니다. 우리가 가져오려고 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이 부분의 색깔을 가져오 보겠습니다. 가져온 색깔로 하나의 사각형을 만들어 채워 보겠습니다. 색 정보를 담을 수 있는 변수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Color C1이라고 하면 이 C1이라는 변수에는 RGB의 색상 정보를 담을 수 있습니다. 자, 350, 172인 위치에 색깔을 이 사각형으로 채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각형의 테두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스트로크 255 하면 흰색 테두리의 사각형이 생성될 겁니다. 실행시켜 보면 우리가 생성시킨 흰색 테두리의 사각형은 검정 색상으로 채워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350에 170인 영역을 색깔을 가져왔는데 그 색깔로 채워진 사각형은 지금 현재 검정 색깔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미지에서 디스플레이 할 영역을 선택한 것이 실제 이미지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오려고 했던 이 부분의 색 정보는 원본 이미지에서 가져온 색 정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원본 이미지의 크기가 되고 350,170인 곳의 위치는 이 부분, 즉 이 부분의 검은 색깔을 get 메서드를 이용해서 가지고 온 것이 됩니다. 실제로 이미지의 크기를 변경할 수 있는 함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resize 메서드입니다. 자, 그럼 resize 함수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이라고 하면 resize 함수는 내가 변경하기를 원하는 가로와 세로의 정보를 주면 됩니다. 그리고 0,0인 위치에 디스플레이 했더라도 이 이미지가 전부 다 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img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의 크기를 변경했기 때문에 350,170인 곳의 색 정보를 가져와서 표현을 해보면 노란 색깔로 표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size 메서드를 이용해서 축소시킨 이미지와 이미지에서 표현할 부분을 축소한 이미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미지를 resize 하기 전에 먼저 이미지를 표현을 하고 그리고 높이 정보를 변경을 해서 이미지를 표현해 보면 위의 이미지는 이미지 함수에서 디스플레이 영역을 변경한 이미지가 되고 밑에 이미지는 리사이징 된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육안으로도 관측 가능하듯이 리사이징 되면 이미지의 많은 부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리사이징 보다는 이미지 함수에서 디스플레이 할 영역을 변경하는 것이 오히려 이미지의 퀄리티 보존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이미지들의 사이즈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이미지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save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0,0에 600x 200으로 저장된 이 이미지를 1.jpg라고 저장을 하고 리사이징 된 이미지를 .jpg라고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시키면 프로세싱 소스 코드 파일을 저장했던 폴더에 1.jpg, 2.jpg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기는 1.jpg의 경우에는 40KB, 리사이징 된 2.jpg의 크기는 26.7KB입니다. 크기만 봐도 리사이징 되면 이미지의 정보가 손실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미지를 백그라운드로 표현하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백그라운드 함수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표현을 하게 되면 에러가 발생되는데요. 이 에러를 해석을 해보면 백그라운드 이미지는 반드시 사이즈와 동일한 크기가 되어야 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이즈와 동일한 크기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image.resize를 통해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백그라운드, 즉 배경을 이용해서 표현한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배경으로 이미지를 만들었을 때 이 그림이 너무 선명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부분적인 변경을 통해서 이미지의 색상이나 톤이나 변경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이용하는 것이 틴트 함수입니다. 틴트 함수는 이미지의 색조를 변경하거나 알파 값을 포함시켜서 투명하게 만드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사용법은 필, 스트로크, 백그라운드와 동일합니다. 자, 틴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2개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틴트 값을 임의로 주면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틴트를 준 값은 검정 색깔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 틴트를 255로 변경해 주게 되면 두 개의 차이는 거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절반 값 정도를 주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비록 무채색 값을 준다 하더라도 색깔을 그레이색, 즉 흑백 이미지로 변경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흑백 이미지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잠시 후에 소개할 필터 함수를 사용해야 됩니다. 색깔이 있는 정보를 줘서 틴트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 따뜻한 이미지가 괴기스러운 이미지로 변경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필터 함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필터 함수의 옵션으로는 스레스홀드, 그레이, 오파크, 인버트, 포스터라이즈, 블루어, 이로이드, 다일레이트 등이 있고요. 몇 개의 옵션은 옵션 명만 적어 주어도 그 기능이 구현되고 몇 개의 옵션은 숫자와 함께 작성을 해줘야만 됩니다. 주의할 점은 틴트 함수는 이미지 함수 이전에 위치해야 되고 이 필터 함수는 이미지 함수 다음에 사용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개 이상의 필터를 동시에 사용하게 되면 결과를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의 틴트는 첫 번째 이미지가 아닌 두 번째 이미지를 위한 틴트였습니다. 이 구간에 필터를 이용해서 그레이 옵션을 지정을 하면 두 번째 이미지가 아닌 첫 번째 이미지를 위한 필터가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필터를 위치를 시키면 두 이미지 모두 다가 그레이 필터를 적용받게 됩니다. 두 번째 이미지에 이 그레이 기능을 추가하고 싶으면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될까요? 그때는 이 필터를 메서드를 이용을 하면 됩니다. 즉 img라는 객체와 함께 사용을 하게 되면 이 두 번째 이미지에만 적용을 받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필터 함수는 기타 다른 옵션들과 다르게 적용하고자 하는 이미지의 밑에 작성이 되어야 되고 이 필터 함수를 메서드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옵션들과 마찬가지로 그 밑에 있는 이미지만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 이미지.필터 그레이를 상단에 두게 되면 이 두 이미지 모두 적용을 받게 됩니다. 여기 있는 다양한 옵션들은 모두 자주 사용되는 옵션들입니다. 인버트의 경우에는 그림을 반전시켜주고 스레스홀드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이용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색상만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레이는 우리가 이미 살펴봤고 포스터라이즈는 포스터 효과를 줄 수 있으며 블루어는 부옇게 만드는 효과, 그리고 이로이드는 약화되다 이 뜻으로 수채화 느낌으로 변경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레스홀드를 이용해서 이 별들을 좀 더 부각시켜 보겠습니다. 이 스레스홀드 옵션은 0에서 1 사이의 밸류 값을 작성을 할 수 있는데 낮으면 낮을수록 흰색을 부각시켜 줍니다. 0.2 정도를 해서 실행을 시켜보면 왼쪽 그림, 즉 스레스홀드를 적용한 그림과 오른쪽 그림, 적용하지 않은 그림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레스홀드 기능을 이용해서 육안으로 관측하기 힘든 별들까지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블루어로 옵션을 변경해보면 왼쪽의 이미지가 오른쪽에 비해 많이 뿌얘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는 이런 별들은 노이즈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노이즈들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필터 두 개를 적용하면 블루어와 포스터라이즈 효과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포스터라이즈는 2부터 255 사이의 값을 줄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포스터라이즈 기능만을 보면 원본에 비해서 특정한 색상들이 강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블루와 동시에 적용을 하게 되면 사실은 두 가지 이상의 필터는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것들은 다 사라지게 만들고 이 달의 느낌만 남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save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끝으로 여러 사진을 불러와서 디스플레이하고 또 저장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두 개밖에 없어서 픽사베이에서 좀 더 많은 이미지를 다운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운받을 때 PNG 형태와 JPG 형태를 보실 수 있을 건데요. PNG 형태는 이 뒷 배경이 투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실습하고자 하는 예제와는 조금 안 어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뒷 이미지가 다 표현이 되는 JPG 형태의 이미지를 다운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받은 이미지들을 데이터 폴더로 옮기겠습니다. 그리고 그림들을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전 문법 시간에 얼핏 말씀드렸던 배열을 이용하면 편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미지들의 이름을 한꺼번에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1이 중복이기 때문에 이것만 5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응용을 해서 더 많은 이미지를 한 화면에 디스플레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배열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new 연산자를 이용을 하고요. 5개가 있다라는 정보도 줘야 됩니다. 즉, 이 한 문장은 이 대괄호를 이용해서 img의 객체가 배열의 형태라는 것을 알려주고 이 배열은 5개가 있다는 것, 그리고 new 연산자를 이용해서 초기화했습니다. 자, 다음에 img 0의 load 이미지 와 같이 5개의 파일을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배열을 사용을 하는 이유는 for 반복문을 이용해서 단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for i가 5보다 작을 때까지 i를 증가시켜주고, 그러면 여기에 이터레이터가 들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기겠는데요. 로봇 1 여기에 i가 적는다라고 해서 0, 1, 2, 3, 4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그 사이의 것은 그대로 하나의 어떤 문자열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플러스 연산자를 이용해서 결합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것과 자,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아까 우리가 저장을 할 때 이미지들이 로봇 0이 아닌 1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려면 여기도 i 플러스 1로 1 증가된 게 필요합니다. 다음에 이 이미지들을 다 표현하기 위해서는 리사이즈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줄에 5개를 표현할 거기 때문에 정사각형 형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표현할 이미지들을 순차적으로 표현을 하고 나타내야 되는 위치를 표시해야 되는데요. 자, 이 i의 5개를 한 줄에 표현할 거기 때문에 예, 이렇게 표현을 하고 y 위치는 0에서 표현을 시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디스플레이를 하면 자, 여기 보면 로봇 5가 없다라는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한번 찾아보면 로봇 1, 2, 3, 4, 5 있는데 이 이미지가 JPG가 아닌 PNG네요. 자, 그러면 이걸 하나 삭제를 하고 픽사베이에서 하나 빠르게 받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실행을 시키면 자, 5개의 이미지가 우리가 정한 사이즈만큼 균등하게 분배되어 디스플레이 되었습니다. 이 한 줄은 이 순차적으로 1, 2, 3, 4, 5로 표현을 하고 두 번째 줄은 5, 4, 3, 2, 1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유사할 테니까 이걸 한번 카피해서 붙여 넣겠습니다. 그리고 자, i는 이미지의 객체는 0, 1, 2, 3, 4까지 4가 최대 넘버이기 때문에 i는 4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i가 0보다 같거나 클 때까지 i 마이너스를 시키면서 자, 이 부분을 조금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선은 최대 너비에서 와 같은 형태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우선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참, 이 부분은 예, 이렇게 표현되어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표현되었을 때 5, 4, 3, 2 자, 1번 그림이 1번 이미지가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뭔가를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자, 이 부분을 더하기 1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측대로 5, 4, 3, 2, 1이 모두 표현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와 반복문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많은 무수한 그림들을 한 화면에 표현할 수가 있고, 이미지 파일명을 한 번에 변경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이미지들을 한 번에 이름을 변경을 하고 이 이미지의 개수만 조정을 하면 한 줄 또는 여러 줄 또는 여러 그림을 내가 원하는 한 화면에 모두 담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